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김영환 지사가 청와대 개입한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북만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지 계산이 분주합니다. 4인 가족이 전입하면 200만 원을 주는 등 지자체들의 현금 살포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속내를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찰에 두 번째로 소환됐던 김영환 지사는 이번 수사를 청와대가 개입한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이 이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5시간에 걸친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영환 지사는 작심한 듯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경찰이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사 관여까지 포함해서 5개월이 걸친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데 단 하나의 직접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작적이고 정치 탄압적 성격을 갖고 있죠. 이것이 구조적으로 정부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단체장에 대한 결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현직 도지사의 뇌물 혐의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에게 국외 출장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고 괴산 산막 수리비 2천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체육계 인사에게 스마트팜 운영권을 준 것이 금품 수수의 대가였는지 입증하는 게 뇌물 혐의 적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이번 주부터 책임을 묻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 경찰이 영장 신청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김 지사 측도 검찰 송치 이후의 법리 다툼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경찰과 특정 정당의 공작 수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송기섭 진천군수가 책임 회피라며 비판했습니다. 내년 도지사 선거 후보군으로 꼽히는 송 군수는 자신의 SNS에 정당한 수사 절차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혼란과 우려를 키운 데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골프 접대 의혹 등을 받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난 주말인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윤건영 교육감을 소환해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4시간 반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했다며 추가 소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골프를 친 뒤 이용료를 대납받고 대신 저녁 식사 비용을 낸 혐의로 내사를 받아왔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충북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통합 논의에 충북이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오히려 충북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다양한 실리 찾기 방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의 목표 시점이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확정되면서 충북 지역 정가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재통합을 추진하는 대전 충남과 달리 충북이 당장 이번 통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100년 이상 분리돼 있던 충북과 충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 수개월 만에 합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은 벌써부터 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어도 충북도당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지역의 색깔과 또 지역의 산업 구조가 달리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전 충북이 포함되는 통합 추진이 불가하다고 보는 건 여당인 민주당 충북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칫 정부가 대전 충남 통합시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때 충북이 역차별을 받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제에 충청 광역권의 큰 틀 안에서 충북이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충북특별자치도, 충북특별중심도와 같은 기존의 대안 외에 충북과 세종의 통합 등 여러 방안이 앞다퉈 제시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미래를 두고 이렇게 열띤 토론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충북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당의 충북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도 대전 충남에 지원될 특례가 충북에도 적용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께서 충북 세종에 대한 언급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일 이제 지방시대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또 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와 송기섭 진천 군수도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려는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위한 법안 마련 등 일정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실현된다면 통합시는 인구 360만 명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서 전국 세 번째 규모가 되는데요. 특히 특별법에는 대통령 지시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비롯해 최대치의 특례를 담을 계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충청특위가 내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내용 등을 논의합니다. 내년 3월까지 법안을 처리하려면 1월 중순에는 법안 발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겠다. 그리고 혁신적인 재정 분권까지 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월 중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4월 당내 경선, 5월 본후보 등록을 감안한 일정입니다. 1월에 대규모 타운홀 미팅 등 2월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법안 발의 때처럼 시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통합을 대전 충남에서 먼저 추진하는 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제안해 여론이 일부 형성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내일 만나 후속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논의에서 빠져있는 충북은 대전과는 교통, 충남과는 산업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당정이 협의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통합시 명칭은 지역 정체성을 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명칭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고 청사는 현 정부 실용성을 강조하며 두 곳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것과 별개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판은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출마 예정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과 함께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준하는 위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전시장이나 이런 거 조전하려고 했던 분들은 오히려 이게 자기 체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앞서 간선제나 러닝메이트 방식이 거론되며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이 어제 한국교통대학교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학내 갈등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고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글로컬 대학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꼭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대는 입장문을 통해 충북대의 리더십 공백이 논의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며 충북대에 공식 대표 협상단을 꾸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향후 논의는 양 대학의 공식 협상단을 통해 기존 합의 구조 내에서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현금성 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이사만 오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곳까지 등장했는데요. 단순한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 속에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 한 명당 수백만 원의 교부세를 더 타내기 위한 치열한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주소만 유지하면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 괴산군이 내놓은 민생지원금 조건입니다. 4인 가족이 주소를 옮기면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받는 셈이라 연말 전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심성 예산 같지만 속내는 교부세를 따내려는 수단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인 군단위 지자체는 인구 한 명당 500만 원 안팎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칠 게 없다. 500만 원씩만 된다 해도 50만 원 주고 450만 원은 덕을 보는 거니까. 이런 움직임은 괴산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보은군과 영동군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을 검토하거나 확정하며 현금 지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자체들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인근 옥천군 사례가 불을 지폈습니다. 전 구민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되자 이달 들어서만 1000여 명이 전입했습니다. 하지만 고민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예산은 국비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반반씩 나눠내야 합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지자체의 부담도 늘게 됩니다. 이제 국비를 더 늘려달라 이런 거는 이제 저번부터 모든 군수님들이 이제 하셨고, 뭐 농림부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그런 부분 건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여기에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 실적이 교부세 산정 지표에 포함되는 등 정부 정책까지 바뀌면서 지자체들의 현금성 지원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현금성 복지를 페널티를 줬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그 지역화폐 발행률을 그 금액을 내년도 그 다음 연도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단기적인 재정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거와 교육 같은 정착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소지 쇼핑만 부추기는 일회성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인 H5N1형 바이러스가 검출돼 사육 중인 메추리 57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매몰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경 10km 방역대 안에 있는 65개 농장 가금류 287만 마리에 대해서도 이동을 제한하고 오는 25일까지 정밀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은 올겨울 충북에서는 3번째, 전국적으로는 17번째입니다. 실종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살인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전 연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 폐수처리 시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실종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김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거액의 골드바를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피해자 2명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가로챈 50대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골드바를 가져오면 국가 보안 코드를 새겨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거책을 검거해 조직에 아직 넘기지 않은 골드바 1억 3천만 원어치를 회수했습니다.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립소방병원이 오는 29일부터 내과와 외과 등 5개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소방과 경찰 공무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 진료가 진행되며 일반 주민 진료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은 302개 병상 규모를 갖춘 국내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대청호 연안마을을 오가는 친환경 전기도선 정지용호가 내년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정지용호는 도로가 수몰돼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조됐으며 40인승 규모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동력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운행 구간은 옥천군 장계리에서 연주리까지 편도 1시간 20분가량이며 이용요금은 대인 8,000원, 소인 5,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40년 동안 방치됐던 청주 구룡공원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635억 원이 투입된 이번 공원 개발은 전액 민간 자본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자는 공원 면적의 30%에 아파트 1,191세대를 지어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43만 5천 제곱미터의 구룡공원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던 공원 8곳 가운데 가장 찬반 의견이 치열했던 곳으로 청주시는 64차례의 대책회의 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충주 기업도시 연구단지에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와 제조를 지원할 충주지식산업센터가 어제 공식 개소했습니다. 334억 원이 투입된 센터는 49개 실의 임대 공장과 함께 인근 대학들이 운영하는 의료 바이오 공동 장비실을 갖춰 지역 전략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게 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